눈 감고 또는 하시던 일 하면서 들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참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자기 실속 못 차리고 남부터 챙기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칭찬이 오히려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장녀니까 내가 참아야지. 가장이니까 내가 견뎌야지. 나이 먹은 어른이 좀 이해해 주지 그래. 이런 말들에 밀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느끼는 슬픔, 내가 원하는 욕구는 마음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부모님 봉양에 배우자 눈치까지 보며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허탈감이 밀려오지는 않으시나요? 왜 그런 허탈감이 올까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통째로 넘겨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당신이 지금 왜 이토록 공허하고 몸 여기저기가 아픈지, 왜 마음 한구석엔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 해답은 바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남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요. 내가 좀 이기적으로 굴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평생 짊어지고 온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살아도, 조금 미움받아도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을 위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해방감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들러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을 통해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정신의학자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세계 3대 심리학자로 불리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학자들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심리학은 과거를 묻습니다. 당신이 왜 지금 힘든지,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파헤치죠. 하지만 아들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아들러 심리학의 별명은 바로 용기의 심리학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시니어들에게 아들러의 목소리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제시하죠. 이 말은 남에게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라는 뜨거운 응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두었을까요?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집안의 기둥이었던 장남, 동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친 장녀, 혹은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렀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에게 착하다는 말은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의 비위 잘 맞추고 어른들 말씀 잘 듣고 화가 나도 꾹 참는 것. 그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부엌을 떠나지 못했던 며느리의 마음. 밖에서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어도 처자식 생각에 허허 웃으며 넘겼던 아버지의 무게.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얻기 위해 내 안에 수많은 나를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행동했던 심리의 바탕에는 인정 욕구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참으면 집안이 화목해지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지금 당신의 곁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태도, 나이가 드니 이제는 쓸모없어진 것 같은 소외감, 그리고 평생 참아온 화가 뭉쳐 생긴 원인 모를 병증들 뿐이지 않나요? 인정 욕구는 마치 끝이 없는 구멍과 같습니다. 아무리 남의 비위를 맞추고 기대를 충족시켜도 타인의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삶은 남이 쳐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춤을 추는 인형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 인생인데 정작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들러는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타인 또한 당신의 기대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남의 눈치만 보다가 내 인생의 진짜 맛은 보지도 못한 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이기적으로 굴어도 나를 사랑할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지도 않을 타인의 비난이 두려워 오늘 나의 행복을 유예하며 살고 있을까요? 평생을 장녀라서, 가장이라서, 어른이라서 참아왔던 그 세월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억울함을 보상받는 유일한 방법은 남은 인생을 철저히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들러가 제안하는 인생의 대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누구의 과제인가?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식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그것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부모인 내가 속상해하고 대신 공부를 해줄 수 없는 영역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살기로 결정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입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몫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의 과제까지 짊어지고 끙끙대며 살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이 모든 걱정은 사실 내 과제가 아니라 타인의 과제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들의 자유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니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의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혹시라도 남들이 욕하면 어떡하나 가슴이 두근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아끼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제의 분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과제의 분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다른 사람의 과제에 내가 멋대로 침범하거나 반대로 나의 과제에 다른 사람이 간섭하게 둘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아주 유명한 속담에 비유했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기서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나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실지 말지는 오로지 말의 과제입니다. 만약 말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날뛰고 관계는 엉망이 되겠지요. 이 비유를 우리네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장 흔한 예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장성한 자식이 내 마음처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돈도 좀 아껴 썼으면 좋겠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니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떤 인생을 살지는 누구의 과제입니까? 예, 그것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고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걷고 선택하는 책임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내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 그것은 내가 자식의 과제에 지나치게 침범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의 과제를 나의 과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식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나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인정 욕구를 자식을 통해 채우려 했던 보상 심리일 뿐입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 돌려 여러분 자신을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칩시다. 미안해. 오늘 내가 좀 피곤해서 나가기가 어렵겠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며 안절부절 못하시나요? 자, 여기서 과제를 분리해 봅시다. 내가 내 상황에 맞춰 거절을 하는 것, 이것은 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거절을 듣고 친구가 서운해할지 아니면 이해해줄지 결정하는 것, 그것은 친구의 과제입니다. 친구가 서운해한다고 해서 내가 미안해하며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친구의 감정은 그 친구가 처리해야 할 몫이지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세상이 참 단순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이나 반응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미움받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미움받는 것이 고립과 죽음을 의미했던 원시 시대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자연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8명의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단 2명의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우리는 그 2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말합니다. 그 2명의 비난이야말로 당신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이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편안함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변에서 소음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람이 변했네. 나이 먹더니 고집만 세졌네. 같은 말들이죠. 그때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당신이 타인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니까요. 평생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라는 말만 해오던 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딱 한 번만 거절해보세요. 딱 한 번만 내 고집을 피워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았는데 다음 날 아침 해는 똑같이 떠오릅니다. 비난하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바뀐 모습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라며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 과제의 분리가 생존 전략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남의 눈치 보느라, 남의 기분 맞춰주느라 허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돌려주고, 친구의 비난은 친구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두 손에는 오로지 여러분의 행복만을 남겨두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고민을 그만두는 순간, 놀랍게도 타인과의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내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상대방을 통제하려 들지 않으니 상대방도 나를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과제에 침범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해묵은 응어리들이 하나둘 풀리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니어들이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겪는 고질적인 갈등부터 살펴볼까요? 수십 년간 명절만 되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부치고 손님 대접하느라 정작 자신은 밥 한 숟갈 제대로 못 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고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합니다. 내가 안 하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될까? 동서들이나 자식들이 나를 무책임하다고 욕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자, 이때 아들러의 과제의 분리를 적용해 봅시다. 내가 이번 명절에는 몸이 힘드니 음식을 간소하게 하거나 밖에서 사 먹자고 제안하는 것, 혹은 나는 이번에 좀 쉬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은 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나 자식들이 투덜대거나 나를 비난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과제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얘들아, 올해는 나도 좀 힘들어서 음식은 사서 먹기로 했다. 싫은 사람은 안 와도 좋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 날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들 당황하고 궁시렁대겠지만 결국엔 바뀐 규칙에 적응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정말 힘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이 참아주니까 남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겁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식과의 금전적인 문제나 의존의 문제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노후 자금을 자식이 사업한다며 혹은 집을 산다며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농사가 마지막 농사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하는 죄책감 때문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분리해보세요.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식의 과제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은 자식의 자립 기회를 뺏는 것이며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움 좀 받으세요. 미안하지만 이건 내 노후를 위한 돈이라 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자식이 서운해하며 발기를 끊을까봐 무서우신가요? 만약 돈을 안 준다고 연을 끊을 자식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돈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라면 서운함은 잠시일 뿐 부모의 확고한 선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식의 눈치를 보는 노년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당당한 어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모임이나 경조사가 많아지죠. 가기 싫은 자리인데도 안 가면 욕 먹겠지. 저 친구가 섭섭해하겠지 하며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다녀오면 몸살이 나고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제는 거절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번엔 내가 좀 쉬고 싶네. 다음에 보자라고 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라면 당신의 휴식을 존중해 줄 것이고, 그 정도로 틀어질 관계라면 애초에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인연이었던 겁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세요.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고, 보고 싶었던 책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 먹는 것. 그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면 인생이 참으로 단순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문을 들어도, 아,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건 저 사람의 과제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돌릴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 좀 먹으며 사세요. 비난 좀 받으며 사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건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아들러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장녀라서 참았던 서러움, 가장이라서 견뎌야 했던 압박감, 어른이라서 보여야 했던 채통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거울 속에 있는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조금 미움받아도 괜찮아.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해방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무엇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법 하나를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거절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혹은 내 의견을 말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여러분의 진심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로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평온한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 평생 우리를 짓눌러온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던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의구심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은 내 인생을 타인에게 통째로 맡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타인의 감정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외면해 왔습니다. 배가 고픈지, 마음이 아픈지, 어디가 서러운지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남들에게 좋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걸음을 멈춰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완장을 떼어내고 그냥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셔도 됩니다. 아들러가 말한 미움받을 용기는 타인과 싸우라는 칼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방패이자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는 깃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당신의 청춘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 희생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숭고하고 가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당신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성격 변했다는 소리 좀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대신 아파해주지 않고 당신이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해주지도 못합니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타인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하는 내면의 평화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평생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햇살이 비치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의 인형이 아닌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나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나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꼭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이제 내 마음 편한 대로 살겠다 라고 말이죠. 이런 따뜻한 위로와 삶의 지혜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주변에 평생 희생만 하며 사느라 마음의 병을 얻은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커다란 구원의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이런 것부터 거절해보겠다 라든지 나 자신을 위해 이런 선물을 하겠다 같은 작은 결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곳이 우리 시니어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용기를 얻어가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백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삶의 지혜를 담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장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